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한국산 무기체계가 많이 수출된 국가다. 무기체계를 수입하려면 국방 분야의 전반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 필리핀과의 국방 분야 교류는 역사가 깊다. 필리핀은 1949년 우리와 수교를 맺은 뒤 6.25 전쟁의 연합군으로 전투병을 보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파병 결정을 처음 내렸고 한 개 대대가 한국에서 전투를 벌였다. 필리핀의 한국 파병 부대는 1950년부터 1955년까지 5년 동안 연인원 7,420명이 참전했고 전사 및 실종 128명, 부상 299명의 큰 희생을 치렀다. 필리핀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에서 1945년에 벗어났다는 역사적 유사성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심화시켰다. 무기체계 공여가 대표적이다. 한국군이 사용하던 무기들 중에 같은 임무에 투입되는 신형이 나오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국가의 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필리핀도 국방내산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990년대에 우리 공군의 F-5E 제공호 등을 지원받았다. 한국 공군이 F-16 전투기를 도입한 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 제공호 가운데 일부를 필리핀 공군에 공여한 것이다. 해군 무기도 마찬가지다. 한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던 초계함인 충주함을 필리핀 해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의 무상으로 제공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충주함은 상징적 액수인 $100의 필리핀 해군 소유로 넘어갔다. 필리핀은 충주함의 한 명을 콜라도 야부로 바꿔서 자국 인근 작전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명으로 쓰인 콜라도 야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같은 이름의 육군 대위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콜라도 야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4월 22에서 23일 필리핀 제10대대 전투단이 경기도 연천군 북방의 율동에서 전사했다. 제공호와 충주함은 한국의 무기 수출로 이어졌다. 무기를 공여한 뒤에 애프터 서비스 개념으로 한국 공군과 해군의 정비요원을 파견해 잘 운용되고 있는지 지원을 해줬고 이를 통해 필리핀은 한국의 해군과 공군의 무기체계에 대해 이해 수준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필리핀군은 자연스럽게 잘 알고 있는 한국군 무기체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결국 2014년에 한국 기업이 제작한 FA-50 경공격기를 채택했다. 그 후 필리핀 육군도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수송헬기 수리온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결정을 눈앞에 두고 한국에서 수리온이 파생형인 마리논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수리온 필리핀 수출은 물 건너갔다. 그래도 필리핀의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은 줄지 않았다. 이번에는 해군 무기였다. 충주함, 더 등을 통해 한국의 군수정비 시스템과 친숙해진 필리핀 해군은 아예 군함을 새로 제작하는 계약을 현대중공업과 맺었다. 필리핀은 내년과 2021년에 한국산 호위함 2척을 인도받을 예정이고 필리핀 정부는 지난주 추가로 2척을 더 주문할 방침을 밝혔다. 필리핀의 해군군력 강화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적으로 통제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압도적 영향에 있던 필리핀이 한국산 무기에 눈을 돌린 것은 이처럼 6.25 참전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대관계를 밑바탕으로 무기 공여 이후 군수정비 분야에서 적극 지원을 했던 인연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한국 업체가 추진하는 1조 3천억 원 규모의 대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계약이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은 8년 전 1차 사업과 후속 사업에서 연이어 수출에 성공하게 된다. 19일 국제군사안보전문 매체 지인스 360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군은 한국 해군의 장보고함을 개량한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로 하고 협상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 이번에 수주가 예상되는 잠수함은 한국 해군의 장보고함을 개량한 1,400톤급 3척으로 총 계약 규모가 $12억 달러에 달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마지막 협상 단계로 일감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 중이라며 한국업포조선소와 인도네시아 현지 조선소가 잠수함 부품 생산과 최종 조립을 나누어서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산업계는 이 같은 협의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다음 달 안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래 지난해까지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대형 사업인 만큼 인도네시아 측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 올해 1분기로 최종 계약 시기가 미루어졌다. 이번 계약을 위해 해당 잠수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은 현지 시장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10월 현지 국영기업인 PTPL 조선소의 기술협력센터를 열고 한 달 뒤에는 PTPL 조선소와 컨소시엄 구성 협약을 맺었다. 인도네시아가 이미 한국산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도입 1차 사업에서도 1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한국의 역대 방산 수출 단일 최고의 계약이었다. 한국은 이 계약으로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됐다. 이때 계약된 3척 잠수함 중 2척은 한국에서 생산돼 납품이 완료됐고 한 척은 PTPL 조선소에서 공동으로 건조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사업에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가 확정되면 인도네시아 해군이 도입하기로 한 12척 잠수함 중 한국 함정이 6척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 방산 수입 시장에서 잠수함만큼은 한국 기술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방산 외교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군현대와 필리핀 최고시장, 방산 수출 남남 서로 진로 돌려라. 지난 23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열린 필리핀 해군 호위함 호세리자람 진수식. 해성 국산 함대함 미사일과 청상어 어뢰, 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호세리자급 2척은 필리핀 해군의 최고 전력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내수부진에 허덕이는 방위산업체들이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인 필리핀이 주목할 만한 시장으로 떠올랐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국방력 확충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국내 방산업체들의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무기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후속 군수 지원도 호평을 받고 있어 수출 전망이 밝은 편이다. 다만 고등훈련기 등 일부 방산 제품의 수출을 위해 성능 개량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필리핀 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필리핀. 국내 반군 진압과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군현대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해왔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000달러 수준이지만 해마다 6에서 7%에 이르는 고성장에 힘입어 자신 있게 현대화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신장비 도입과 국내 방산산업 육성에 팔을 걷고 나섰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방한기간 중에도 일정을 변경해가며 한국산 무기들을 직접 확인할 정도로 관심이 크다. 현대중공업이 23일 필리핀 해군의 신형 호위함인 호세리잘 진수식을 진행한 것을 비롯해 상륙용 장갑차와 소총 등 총기류, 군용 차량,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 전투기, 방탄 헬멧 및 방탄복 등 방산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우리 국방당국은 필리핀에 대한 신형 장비 수출과 함께 구형 무기 공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6.25 전쟁 당시 필리핀군 파견에 대한 본의 일환이지만 신형 장비 수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중 포항급 초기함인 충주함을 필리핀에 넘겨줄 계획이다. 한국산 함정, 필리핀 해군 충주마타. 필리핀 해군은 소형 함정 위주의 연안해군이지만 노후화에 따른 함정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100톤급 이하 초계정 27척에 한국이 제공한 토마스 바틸로급 8척을 포함한 13척이 연안 전력의 핵심이다. 남중국해 같은 대양에서 작전이 가능한 중대형 전투함은 적고 노후했으며 무장도 빈약하다. 가장 큰 함정은 미국이 2011년부터 공여한 해밀턴급 호위함 3척. 배수량 3,250톤의 길이 115.2m 크기지만 미 해군이 아니라 해안경비대가 사용하던 함정이라 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76mm 함포에 25mm 이하 기관포가 전부다. 두 번째로 흠리잘급 연안 초계함 2척은 미 해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함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투함으로 손꼽힌다. 영국이 홍콩 반환과 함께 제공한 712톤급 초계함 3척도 함포와 기관포뿐이다. 대한미사일이나 어뢰를 운용하는 함정이 없다. 필리핀은 한국에서 구충조함을 인수해 내년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1200톤급인 충조함은 해밀턴급보다 작지만 화력은 훨씬 강하다. 한국 해군 특유의 고순도치식 무장을 유지한 채 인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76mm 함포와 40mm 쌍열기관포 각각 2문, 어뢰발사관도 갖춘 충조함은 실전 배치와 동시에 가장 강력한 펀치를 가진 필리핀 해군 함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속도 역시 시속 32노트로 필리핀의 주요 전투함 가운데 가장 빠르다. 필리핀 해군은 인천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호세리잘급 2척을 오는 2020년과 2021년 인도하면 대한미사일과 어뢰까지 갖추게 된다. 호세리잘급 함포는 필리핀의 선택에 따라 한국에서 면허 생산한 76mm 함포가 아니라 분당 120발의 발사 속도로 대공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이탈리아제 슈퍼 레피드권이 탑재될 예정이다. 성능이 제한적이고 배치 수량도 적지만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달렸다. 호세리자람은 기득권을 버리고 스페인으로부터 비폭력 독립운동을 벌이다 사망한 호세리잘의 이름에서 따왔다. 국부격인 리잘은 필리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대우해양조선이 건조한 호위함을 인수한 태국 해군도 한 명을 생전해 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푸미포나도냐데스로 명명한 바 있다. 한국에서 인천급 호위함 기반으로 건조한 수출형 호위함을 수입한 필리핀과 태국이 이들 함정을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